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업라이즈에서 리서치를 맡고 있는 이제 에릭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유가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어요. 예. 네네.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피에르 안두랑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그 주식 투자자, 유명한 투자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워렌 네. 버핏도 있고 여러 명도 있고 채권에서도 뭐 채권 왕이라고 불리는 여러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원자재 그 중에서 이제 원유의 이제 최고 투자자는 누구냐라고 어, 하면은 보통 이제 이 사람을 뽑습니다. 이제 프랑스 어, 사람이고 올해 네네. 46세인데 뭐 46세. 밑에 네, 네네. 이력을 보면 알겠지만 거의 뭐 천재과죠. 뭐 금융, 음. 수학, 응용 수학 뭐 여러 가지 정말 분야에서 다 석사 학위를 땄고 근데 그리고 저는 네. 제가 봤는데, 저도 이제 단테님 채널을 봤는데, 이분이 공부를 잘한 거 알겠어. 근데, 싸움을 그렇게 잘한다고. 네. 이 분이 이제 네. 운동도 되게 잘하세요. 이제 어, 청소년 때는 이제 수영국가 대표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트레이더 생활을 하니까 이제 업무량이 많아서 좀 살이 쪄가지고 그걸 좀 어, 몸매를 관리하기 위해서 킥복싱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격투기에 빠져서 이제 격투기 광팬이 됐대요. 근데 이제 어, 그냥 광팬이 된 것만 아니라 이제 네. 돈이 있는 분이 광팬이 되니까 이제 글로리라는 이제 킥복싱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단체가 이제 최대 킥복싱 관련해선 가장 큰 단체인데 그걸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본인이 현재 회장직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기억에 이제 제가 에릭을 처음 봤을 때, 이제 좀 여담이긴 하지만, 에릭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지금 취미가 킥복싱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에릭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네, 처음 인사했으니까, 에릭에 대한 소개를 좀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이 안두랑이라는 분이 최근에 이제 유가 관련해서 좀 인터뷰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2020년 4월에 마이너스 유가가 갔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그거에 완전 반대 상황이다. 라면서 음, 지금 뭐 유가가 정말 천정부지로 솟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뭐 네. 200불 넘어가면은 뭐 250불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이유로는 이제 이 원유 시장이라는 게 공급이 좀 비탄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 수요나 가격이 이렇게 탁탁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공급이 빨리빨리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수요나 공급이 변하면은 이게 수요나 가격이 변하면 공급이 거기 이제 빨리 따라가지 못하니까 음. 수요는 이렇게 갑자기 팍 늘었는데 공급량은 지금 빨리 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원유가 이제 천정부지로 솟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 요점이고 그래서 이분의 네. 여기에 핵심은 공급이 못 늘어날걸? 요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두랑이라는 분이 우선 공급이 왜 안 늘어날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이제 이 원유 생산 시장을 보면은 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오펙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세 가지 국가들이 왜 지금 공급량을 못 늘리는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네,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업체들이 한때 셰일가스 붐이 일어났다가 그때 많이 파산을 했었잖아요. 이 네. 그래프 지정에서 이제 이 주황색 그래프가 셰일가스 업체들이 해당 연도에 얼마나 많이 파산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셰일가스 붐이 일었다가 그때 막 너도 나도 이제 증설을 하고 나도 셰일가스 사업하겠다고 해서 부채를 무리하게 끼고 사업을 딱 확대를 했다가 막상 이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부채를 부담 못해서 이제 2016년도에 많이 이제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 또 2020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유가가 갑자기 막 떨어져 버리면서 이때도 많이 또 16년도에 살아남은 셰일가스 업체들이 여기서도 좀 파산을 했는데 이제 안주랑이 볼 때는 이런 거죠. 셰일가스 업체들이 이제 16년부터 이제 20년을 거치면서 이제 많이 살아남은 업체들이 없고 그리고 지금 살아남은 업체들 입장에서는 내가 16년도에 이렇게 유가가 엄청 고유가고 붐이다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했다가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물론 지금 유가가 비싸다고 해서 앞으로도 내가 사업을 확장하고 이제 좀 원유를 지출하고 이제 원유를 생산해서 생산량을 늘릴 때까지 그때까지 지금 고유가가 보장된다는 게 있나? 나는 그 보장이 없으면 조금 사업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이제 두 번 과거에 대인 그 경험 때문에 셰일가스 업체들이 쉽사리 생산량을 늘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쉽게 했습니다. 말하면은 이제 셰일가스 업체들이 망하기도 했고, 첫째. 네. 이미 망해서 플레이도 별로 없고, 그리고 유가가 계속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투자를 하겠지만, 지금 뭐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안 할 거다라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안드랑이 봤을 때는 이제 셰일가스를 좀 쉽게 시추할 수 있는 지역들은 거의 다 끝났고 앞으로 아하. 이제 시추할 수 있는 지역들은 좀 비용을 많이 들여서 힘들게 시추해야 되는 지역들인데 뭐 음.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업체들이 이 설비를 늘리고 시추를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미국은 그렇고요. 오펙이네요. 일단 오펙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러시아산 석유가 이제 러시아산 원유가 제재를 받아서 시장에서 아웃이 되면은 그만큼 오펙이 이제 러시아산 오펙이 더 생산을 해가지고 러시아산 석유를 대체할 수 음.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안조랑이 볼 때는 오펙도 이제 생산량을 쉽게 안 늘릴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오펙 입장에서도 러시아 원유가 지금은 뭐 시장에서 이제 축출되는 분위기지만 이게 또 전쟁이 끝나고 이러면은 러시아산 원유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어차피 전쟁 끝나면은 러시아산 원유 돌아올 텐데 우리가 지금 막 생산 시설을 증설을 해서 생산량을 늘릴 우리 리스크를 지금 우리가 떠안을 수 있을까? 러시아산 음. 원유가 아예 정말 영원히 아웃된다는 보장이 없으면은 이 오펙도 생산량을 늘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오펙 입장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죠. 굳이 네. 러시아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오펙이 생산량을 안 늘리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완두랑이 봤을 때는 못 늘리는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음. 이제 이 원유 시추 장비를 이제 가동을 해서 원유를 시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안주랑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오펙 국가들의 생산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가지고 노동력도 없고 지금 노후화돼가지고 이 생산량을 많이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펙은 음. 이러나 저러나 이제 생산량을 많이 못 늘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장을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면 미국 X, 오펙 X, 그다음 이제 러시아예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러시아인데, 그럼 러시아산 원유는 도대체 언제 다시 이제 시장에 돌아올 수 있느냐? 이 안주랑이 볼 때는 이 러시아산 원유가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 돌아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서방 음. 입장에서는 음. 이 러시아에 대한 이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전쟁이 끝났다고 러시아에 대한 이 제재를 푸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푸틴이 내려가고 러시아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서방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돼야지 그때쯤이면 이제 제재를 풀어줄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서 아주 기피되고 있으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생산한 원유가 지금 수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의 원유 저장고에 이제 원유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데 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 이거 수출 안 되고 원유도 차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산량을 줄여야겠다라고 해서 생산량을 줄일 텐데 그럼 지금 생산량을 줄인 상태에서 다시 제재가 풀려서 수출을 하게 되면은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 안드랑이 볼 때는 한 번 줄인 생산량은 다시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도 당분간 이제 시장에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전쟁이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재를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 제재를 풀어줄 것이냐가 사실 그 참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밉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 저 우크라이나 가서 나 한 집 보면 진짜 뭐 밉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해줄 거기도 하고 러시아 그런 과정에서 뚜껑을 닫아버리면 이거 뚜껑 다시 여는데 시간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이란도 있잖아요. 이란 어떻게 안 됩니까? 이란? 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석유를 못 늘리면은 그럼 나머지 이제 석유 나올 구멍이 없느냐. 그래서 뭐 음. 이런 대안들이 좀 제시되고 있거든요. 우선 이란 같은 경우가 이제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란이 지금은 이 제재를 이 핵협정 위반을 해가지고 제재를 당해서 이제 수출에 좀 원유 수출에 제한이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제 핵협상을 하고 있고 이제 협상이 잘 돼서 수출 제재가 풀리면은 이게 좀 원유 시장에 숨통을 트이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각이 있는데, 근데 안전하게 볼 때는 이란 석유가 시장에 나와도 이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 데이터는 이제 2016년도에 잠깐 이제 이란 석유의 원유에 대한 이제 제재가 풀렸고, 2018년도에 다시 제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제재가 풀렸을 때 보시면 이 아래 파란색이 이제 이란의 원유 수출량인데 가장 많이 수출해도 한 뭐 정말 많이 수출해도 한 300만 배럴 정도 됐단 말입니다. 하루에 음. 1일에. 음.
근데 러시아가 지금 일일 수출하는 양이 800만 배럴이거든요. 단순히 숫자로만 봐도 이제 러시아는 800만, 이란은 많이 해도 300만인데 이 나머지 500만을 도대체 어디서 채울 것이냐. 이란 원유로는 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하고 지금 뭐 협상이 잘 된다라는 보장도 없지만 잘 된다라고 하더라도 글쎄 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여기에 대한 반론이 좀 있기는 한데, 네. 이란이 뭐 생산은 러시아만큼 많이 못해도 그동안 수출을 못해서 쌓아놓은 원유가 막 어마무시하다. 뭐 이게 풀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반론도 좀 있긴 합니다. 네네네. 뭐 언제나 그 사람의 말이 맞다라는 보장은 없죠. 미국이 비축유 이걸로는 또 어떻게 안 되나요? 네, 최근 또 이제 비축유를 방출하기도 했고, 이제 비축유를 방출해서 앞으로도 비축유를 방출해서 유가를 좀 진정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주랑이 볼 때는 비축유가 지금 계산해보니까 충분히 많아서 이걸 풀면은 지금 당장은 진정을 시킬 수 있을 텐데, 근데 비축유라는 거는 우리가 언젠간 다시 사놔서 또 이렇게 비축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풀면은 또 내년에 원유를 사가지고 비축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럼 내년에 다시 유가가 뛸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에 쓸 거 지금 미리 당겨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삼모사다. 그죠? 네. 조삼모사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유럽이 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으니까 이제 유럽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올해 이제 정말 집중해서 투자를 하면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뭐 1년 만에 뭐 한 30%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근데 안드랑이 볼 때는 이거 신재생 에너지로 아직은 이런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밑에는 이제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향후 이제 우리가 어떤 에너지원을 써서 전력을 생산하게 되나라는 그래프를 이제 예상을 나타낸 건데, 우리가 2050년이 돼야지 우리가 소위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들로 이제 우리가 쓰는 전력의 50%를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 30년이 지나야지 우리가 쓰는 전력의 50%를 신재생 에너지에서 쓸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당장 이 신재생 에너지로 화석 연료를 유의미한 양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가? 안드랑이 볼 때는 이거는 좀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섣부른 친환경 기대는 뭐 금물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친환경 안 할 거냐?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건 아닌데, 이걸로 지금 다 대체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커머더티 가격 또 이야기가 있죠. 네. 네, 이것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뭐, 이 친환경 관련해서 인프라를 깔려면은 이제 구리나 니켈 같은 금속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안주랑이 볼 때는 정말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구리 시장마저도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급하게 친환경 인프라를 또 늘릴 수가 없는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밑에 그래프는 이제 빨간색 선과 이제 파란색 선은 우리가 향후 구리 수요가 얼마나 될까를 이렇게 예측을 한 거고, 밑에는 우리가 이제 각 시나리오별로 구리 생산량이 앞으로 얼마나 될까를 예측을 한 건데, 이제 위에 이 남색 수요 예측선이 우리가 친환경으로 체제 변화를 아주 급하게 추구를 할 때 필요한 이제 구리 수요량을 예측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친환경 경제로 전환을 굉장히 빨리 하려고 하게 되면은 구리를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해도 그 양이 부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얘기는 인즉슨 결국은 구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신재생으로 되게 빨리 가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것도 역시 유가에 상승 압력을 준다라는 얘기네요. 이 안도랑 얘기는 이제 구리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야지 이 구리 업체들이 이제는 내가 이 지출을 해가지고 구리를 더 많이 생산하겠다라는 유인이 생기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야지 그나마 이제 생산량이 늘 것이다라는 이제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얘기는 이제 무서운 얘기인데. 공급은 이렇게 짚었고,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되느냐? 수요는 뭐 오펙이라든지 여러 이제 에너지 관련한 기관들에서 올해 수요가 정말 역대급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한결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는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거기 때문에 석유 수요가 뭐 역대급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공급은 아까 보셨듯이 이제 공급은 크게 안 늘고, 근데 반면 수요는 역대급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가가 하락하는 거는 수요가 주는 건데, 근데 안주랑이 봤을 때는
이 수요가 준다는 게, 지금 기름값이 비싸니까 내가 차 대신 가까운 거리 좀 걸어 다니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뭐 요런 수준으로는 수요가 유의미하게 줄지 않는다. 정말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 정도가 와야, 그 정도가 돼야지 이제 수요가 유의미하게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 침체 정도는 와야 된다. 쉽지 않다. 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제 숫자로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안주랑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유가가 2008년, 2007, 8년도에 유가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리고 네. 2013년도에도 유가가 굉장히 높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이제 수요와 공급, 이제 시장의 원유 시장의 펀더멘탈을 볼 때는 이제 올해 2022년이 2008년이나 2013년에 비해서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럴까 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2008년에 이제 공급량과 수요량을 이제 계산을 해서 수요 대비 공급량을 한번 치환을 해보니까 95% 정도 나오고 13년은 한 93.7%, 2022년은 똑같이 한 95% 정도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러시아 원유가 시장에서 완전히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수요 대비 공급이 87%까지 정말 역대급으로 이제 공급이 모자라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펀더멘탈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네. 거고. 유가가 200불도 가능하다. 이분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게 유가가 하필이면은 200불이냐? 2008년 당시에 유가가 이제 147달러까지 치솟았는데, 근데 그때부터 지금이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물가 적용해서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서 환산해 보면은 그때 당시 147달러는 오늘날의 한 200달러에 해당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11년 13년 당시에 유가도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은 이제 한 150달러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안주랑이 볼 때는 본인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이미 수요가 폭발을 하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한 150달러 정도는 충분히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은 정말 이거 200달러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을 예상한 건 아니었으니까 전쟁 아니어도 목표가는 150불이었는데 이 전쟁 났으니까 네. 목표가를 200불 올렸다.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200불 가면 좀 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상상을 해보면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해 주신 게 익숙함이 무섭다. 이 표현도 네. 상당히 좀 무서운 표현인 것 같긴 해요. 네. 아까 200불을 불렀는데 여기서 이제 막판에 한 50불 더 올려서 250까지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왜 또 200에서 250이냐? 안전하게 볼 때는 지금 이제 유가가 이제 100달러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유가가 100달러야? 너무 비싸다. 기름값 너무 비싸다 하다가 우리가 이제 곧 익숙해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유가가 110 되면은 110 비싸다 하다가도 똑같이 익숙해지고, 요런 패턴이 이제 120, 130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볼 때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2008년 유가를 지금으로 환산하면 200불인데, 그러면 우리가 2008년 대비해서 에너지 소비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오히려 이제 에너지 소비량 자체는 2008년 대비해서 그 소비하는 우리가 에너지 비율은 경제활동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비율은 2008년 대비해서 지금 더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전보다는 우리가 우리 경제 활동에서 에너지를 더 적게 쓰니까 그러면은 이 가격이 부담이 되려면은 예전만큼 부담이 되려면은 200에서 더 올라서 한 250 정도 돼야지 우리가 이제 소비의 부담을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수요가 주는 수요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에릭님이 이제 단테님 채널에서도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안두랑 이게 이제 그 댓글 반응을 보니까 안주도 없이 어떻게 먹냐 안두랑 먹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처럼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분이 얘기는 뭐 알겠어 뭐 그 사람의 주장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은 분명히 원유에 지금 엄청나게 롱배팅을 해놨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이 그냥 조용히 끝날 리는 없다. 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경기 침체까지 갈 건데 유가 때문에 경기 침체까지 가려면 어디까지 오르는지를 자기 계산해 보니까 250불이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장난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형 그렇게 너무 욕심내다가 다쳐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나 논리는 너무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릭 오늘 처음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주셔가지고 어땠어요?
아, 네, 저도 생방은 처음이라 좀 그러니까요. 긴장되는데 다들 어. 굉장히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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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편안하게. 그리고 오늘 엄청 화질이 좋아가지고, 다음에 이제 격투기 하는 모습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